주인공은 70대 욕쟁이 할머니죠. 오말순 씨입니다. 당장 나가! 이 오말순 씨는 어느 날 가족들이 자신을 요양원으로 보내려 한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청춘 사진관에서 마음을 정리할 겸 영정 사진을 찍고 나오게 되는데요. 급하게 버스를 올라탄 오말순은 자신의 얼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문 좀 내려주셔! 문 좀 내려주셔! 바로 20대 꽃처녀의 몸으로 돌아간 것이죠. 자신의 젊은 모습에 오두리가 되어 다시 한번 빛나는 전성기를 즐겨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완전 특이. 요즘 여자들이랑은 완전 특이. 영화 수상한 그녀. 이 영화의 과거에 돌아가면 좀 극단적입니다. 그렇죠? 70대의 할머니가 네. 20대의 꽃처녀로 돌아간다. 영화 속에서 흔히 사용했던 소재이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I wish I were big. 바로 고전적인 영화로 본다면 톰 행크스의 비글. 지금 반대로 13살짜리가 30대가 되는 그런 경우였었죠. You're really beautiful. 맥라이언 나왔던 키스의 전주곡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네. 할아버지랑 맥라이언이 몸과 영혼이 바뀌게 되죠. 프리키 프라이드라는 영화 보면 중년인 엄마가 10대 아이의 몸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몸이 바뀐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죠. I beg your pardon? Oh, I'm like the Crypt Keeper! 이런 바로 몸이 바뀌거나 나이가 바뀐다는 코미디라고 한다면 그 코미디를 연기하는 배우의 연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발장난 마냥 내 뒤를 졸졸 따라오는 것이요. 그 젊은 아저씨가 말 참 재밌게 하네. 심은경과 나문희와 심은경이 펼쳐보인 20대와 70대, 70대, 20대 연기는 이 영화의 가장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5 더하기 5다 10.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죠. 남자는 그냥 처자식 밥 안 굶기고 뭐만 잘하면 돼. 이런 식의 이야기가 이제 20살을 간 넘긴 심은경 씨 입에서 나올 때 짜릿짜릿합니다. 아주. 아, 그렇습니다. 어떤 스타일 남자 좋아해요? 남자는 그저 처자식 안 굶기고 밤일만 잘하면은 특히나 심은경은 이 영화 속에서 엄밀히 이야기하면 원톱이라고 봐야겠죠. 원톱이죠. 네. 그것도 대체 불가능한 원톱이죠. 예를 들어서 20대 초반 뭐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배우로서 이 역할을 심은경 씨 말고 누가 할 수 있을까? 진짜 한 명도 생각이 안 나요. 누가 있을까요? 네. 그러네요. 그렇죠. 나문희 씨의 20대 시절을 연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현재 나문희 씨의 그 행동과 태도와 할머니의 그런 몸짓과 생각을 그대로 가져가서 20대 몸으로 가져가니까 웃긴 거잖아요. 네. 몸도 무게중심을 낮추면서 엉거주춤 만든다거나 뭐 걸음걸이라거나 특히 이제 웃음소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연기를 보는 것이 사실 이 영화의 전체 재미의 절반이 넘는 것 같아요. 네. 심은경 씨의 어떤 특정적인 양식화된 코미디 연기를 보는 재미, 그게 가장 큰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감이가 미쳤나? 어? 누구 잡으려고 밤중에 빨래 방망이를 휘둘렀다! 근데 반대로 나머지 캐릭터들은 너무 허약하다는 거죠. 심은경이라는 캐릭터가 주는 액션을 그대로 다 리액션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 속에서 거의 그 70대의 생각을 가진 여자가 20살이 돼가지고 하는 수많은 그 몸과 정신이 일치하지 않는 데서 오는 수많은 코미디들을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장면마다 사람 바꿔가면서 멍하니 보고 그것을 이렇게 황당해하는 정도의 연기로만 계속 이어져 있거든요. 박씨가 좀 참어, 박씨가. 그래. 벌써 둘이 말까지 나왔어. 그러니까 연기의 방향이 일방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영화를 보시다 보면 영화가 굉장히 단조롭다라는 느낌들을 받게 되죠. 그런 일 당했을 때 나 아무것도 못했어. 바로 문제작 도가니를 만들었던 황동혁 감독이 이 영화의 감독으로서 메가폰을 잡고 있습니다. 액션! 제보고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자기는 원래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라서 코미디 영화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다. 네네. 사람들 웃기거나 이런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전작하고 비교하면 되게 깜짝 변신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자연스러운 선택이 아니었나. 아, 이거 좋구먼. 어떤 향수를 자극하는 요소들도 영화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추억의 가요들을 재해석해서 이제 부르는 장면들인데요. 네네. 조용히 비가 내리네 추억을 말해주듯이 난 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80년대의 추억의 명곡인 빗물이라든지 또는 나성에 가면 하얀 나비 등이 이제 그 영화 속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한국 영화의 공식 중에 하나가 여주인공이 극 속에서 노래를 부르면 대부분의 영화들이 히트한다라는 일종의 징크스 아닌 징크스가 있어요. 미녀는 괴로워의 공식을 어떻게 보면 수상한 그녀는 그대로 답습하는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죄송해요. 예를 들어서 미녀는 괴로워에서는 뚱뚱한 여자가 자기 외모 컴플렉스가 있는데 그것을 성형수술로 날씬하고 예쁜 여자로 바뀌게 되죠. 둘, 셋. 수상한 그녀에서는 70대 여자로 이미 여자로서는 다 외모가 끝난 것 같은 여자가 사실상 다시 20대의 모습을 갖게 되는 판타지 설정을 통해서 역시 젊은 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제 별명 뭔지 알아? 호빵. 차라리 꽈배기 어때요? 그리고 미녀는 괴로워에서도 역시 노래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연예계를 다루고 있죠. 심지어는 사귀는 남자가 PD입니다. 거기서 물론 이제 음악 PD이긴 하지만 뭐 이런 방식들까지 영화 속에서 사실은 미녀는 괴로워의 공식을 판타지로 바꾸어서 그대로 고스란히 차용해서 또 다른 기획 영화 한 편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내가 그 소울이 때 그럼 시방 아가씨가 서울에 있지 어디 있디야? 이 영화에 대한 별점과 한 줄 정리 어떨지 만나보겠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2개의 반입니다. 아쉬운 별점이네요. 흥행 공식으로만 이어붙인 또 한편의 명절 코미디. 젊은 날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사실만 남는다. 정말 돌아가기 싫으세요? 어제 입금됐다니까요.